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미사진미술관 교육학예연구사 홍혜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듀케이터는 우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좀 크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큐레이터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전시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듀케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술관을 방문하는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과 삶을 함께 소통하기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에듀케이터의 역할이라고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은 크게 7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학예실의 전시 담당 큐레이터, 홍보 담당, 그리고 다양한 스텝과 같이 작가님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런 소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시가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방향 그리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시간들이 첫 번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전시 기획에 대한 큰 방향성이 이제 잡히게 되면 교육팀에서는 그 적절한 교육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대상에 따른 특징 그리고 대상 분석에 따른 내용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큰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방향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큰 방향이 설정이 되면 자료조사든 혹은 작가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안을 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전시 기간 동안 어떤 이벤트를 할 건지 혹은 어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하게 될 건지 그 일시나 대상, 주제, 개요, 목표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세부 내용이 작성이 되면 이제 큐레이터와 혹은 작가님하고도 전시의 방향성과 매칭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피드백을 받고 수정 반영하게 되죠. 여기에서 교육에서 하는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컨셉의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타겟에 따라서 홍보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홍보팀 혹은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서 홍보 계획도 같이 잡게 되는 일정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홍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고 모집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되겠죠. 뭐 아주 간단하게는 설문지도 되겠지만 혹은 자기평가라든지 그런 성찰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전시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반영을 하는 과정까지가 큰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할 때 중요한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술관 교육은 어떤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 이제 미술관에도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도 영향을 같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디지털의 시대에서는 다양한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어떤 디지털을 활용한 뭐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런 기기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의 접근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다들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계기로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더 많은 온라인 프로그램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어떤 교육들이 많이 있게 됐다라고 아마 느껴지실 건데 어, 미술관인 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비대면 수업 그리고 온라인 활동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관으로서의 어떤 다양한 접근들은 온라인이라는 그런 사이버 뮤지엄이라는 공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전부터 다방면에 활용이 되어 왔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더 많이 부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향후에도 앞으로 더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접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특정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디지털 교육, 미술관에서의 디지털 교육이 활용이 된다라기보다는 해당하는 전시의 어떤 방향성과 교육 목표를 위해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소통하는 공간으로서라든지 아니면 학습 도구로서 혹은 평가 도구로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듀케이터가 되기 위한 과정, 그래서 관련 전공, 지금 미술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를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교육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해서 하고 계시는 에듀케이터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요. 그래서 국공립박물관, 그리고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갤러리, 혹은 다 미술관 다 포함이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소장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 작품이 주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전공도 좀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미술 실기 및 디자인 혹은 교육학에서도 역사 교육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뭐 국어 교육이든 다양한 교육과가 있을 텐데 그런 교육학, 특히 미술교육과 전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교육 등 다양한 전공이 관련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채용 시에는 해당하는 관련 전공자로서 응시자를 제안을 하는데 대부분 에듀케이터를 지망을 하는 그런 모집에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국가학예사 자격증을 이제 소지한 어떤 기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학예사 자격증 그리고 준학예사 자격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학예사는 1, 2, 3급 이렇게 있고요. 준학예사도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학예사 자격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급수별로 시험 응시에 필요한 어떤 기준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위 취득을 한 후에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혹은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 여러 실무 경력을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준학예사는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학예사는 이런 실무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그 실무 경력 연차별로 이제 그 학예사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나 그리고 교사 자격증이라는 어떤 그 외의 자격증도 같이 에듀케이터를 이제 지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집 요강도 같이 있는 걸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듀케이터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이제 그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에듀케이터가 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생활, 뭐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예술 등 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술사라든지 해당하는 그
각 나라의 어떤 뭐 역사라든지 그 작가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미술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전시 작품 혹은 소장 작품에 관한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이 전문화된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게 이제 큐레이터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에듀케이터는 이런 전문화되어져 만들어진 이 전시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쉽게 접근하고 해석을 하게끔 하는 역할이 크다 보니까 전문 지식을 이렇게 해석을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경험을 하게 되시면 특히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와 연계된 체험. 아무래도 전시가 이제 체험형의 전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시하고 연계된 다양한 교육들을 기획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풍부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이 참여 가능한 영역이 바로 에듀케이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듀케이터가 어떤 특정한 전공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교육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수집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역사를 전공을 했으면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디자인 전공이라면 해당하는 어떤 연계 프로그램이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저는 이제 한 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전공이 꼭 비전공인데 이런 부분들이 에듀케이터가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비전공자가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가 때로는 프로그램에 많이 잘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전공이 참여 가능한 영역이 또 에듀케이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듀케이터는 기획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떤 대상한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기획력. 그리고 또 하나는 에듀케이터는 가장 미술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유일한 파트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즐겁고 그리고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미술관의 에듀케이터로서 잘 갖춰진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듀케이터가 되기 위한 준비 사항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술관 성격에 따른 다양한 전공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컨텐츠의 대상별 기획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 사항으로 꼭 미술관뿐만 아니더라도 학교에서의 그 예술 강사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센터 아니면 미술 학원에서도 경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관에서 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대상에 대한 어떤 분석과 그리고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목표,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설계 원칙, 이거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설계 원칙과 그리고 세부 교수학습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실무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다음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그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그런 기획을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에듀케이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 사항은 정말 무엇인가? 앞으로 이제 에듀케이터를 이제 꿈꾸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제 실질적인 질문을 들었을 때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다양한 기관에서의 경험들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때로는 이제 에듀케이터에 대한 어떤 지원 조건에 그런 자격증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있는 자격증이 항상 교원 자격증, 교사에 대한 교원 자격증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따기 위해서 또 엄청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물론 있으면은 좋지만 저는 필수는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자격증은 실은 에듀케이터로 활동하는데 예전에는 필요한 거는 아니었었는데, 이런 문화예술 교육사나 이런 자격증에 대한 것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런 자격증보다는 앞서 이야기 드린 실제 경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술관과 관련된 어떤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기획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려우면 체험 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내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는 경험도 간접적인 경험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술관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들에 실제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고 그 부분 굉장히 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인턴십을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술관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번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잘 찾아보시면 이런 인턴십을 하게 되는 활동이 많은데, 그 활동에서는 실제로 문화예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전시 연계 프로그램, 아니면은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서포터즈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실무 경험을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런 모집을 해서 지원서를 내실 때 자격증 물론 좋겠죠. 하지만 자격증보다 그 경험과 경력에 이런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참여, 이런 것들을 해서 정리를 해놓는 습관을 계속 많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프로그램 간접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력서나 경력에다가 넣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배우고 느꼈는지를 나중에 면접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에듀케이터의 전망. 앞으로도 에듀케이터의 직업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술관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자리하고 있는 한 에듀케이터의 역할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과거에 비해서 한 정말 15년 정도 더 저희보다 더 윗선배 분들이 에듀케이터의 길을 이렇게 닦아오셨는데, 그 과거에 비해서 미술관 교육 영역은 지금이 현재 더 보편화되고 다양해지고 훨씬 더 다양한 접근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전시를 보러 오는 곳이지만 그 전시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곧 에듀케이터의 역할인 것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다 참신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에듀케이터의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듀케이터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에듀케이터는 예술을 사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이나 혹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보고, 혹은 보조 강사,
등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다 정리를 해 놓는 그 포트폴리오화해 놓는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잘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아보는 것이 실무 경험의 경력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즐겁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찾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해 놓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에듀케이터를 꿈꾸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